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슴속 깊은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삶이 하루아침에 바뀐 놀라운 실화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주인공은 35살의 정미연 씨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성실한 직장인이었죠.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아침을 챙기고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린 후 출근하는 일상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현우 씨는 건설회사 현장 관리직으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한 달에 열흘 정도만 집에 있을 수 있었어요. 미연 씨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증권회사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7년째 성실하게 일해오며 동료들과 상사들로부터 인정받는 직원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회사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영업본부장 차민석 부장이 강압적인 관리 스타일로 직원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실적이 떨어지면 각오하라는 게 차 부장의 입버릇이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질책하고 작은 실수에도 가혹한 처벌을 가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미연 씨도 여러 번 곤란한 상황을 겪었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연 씨는 고객의 계좌 이체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60대 할아버지 고객이 손자 학원비를 보내달라며 방문하셨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주신 거였습니다. 미연 씨는 정중히 다시 확인을 요청드렸지만 고객분이 고집을 피우시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젊은 것이 뭘 그렇게 의심을 해? 내가 틀릴 리 없다고. 미연 씨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더욱 흥분하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차민석 부장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정미연 씨, 고객님께 뭔 짓을 한 거야? 차 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모두 미연 씨에게 쏠렸습니다. 미연 씨는 상황을 설명해 보려 했지만 차 부장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변명은 그만하고 당장 고객님께 제대로 사과드려. 미연 씨는 진땀을 흘리며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차 부장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큰 소리로 호통을 치기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여기서 일하지 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순간 사무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니요? 21세기에 그것도 이렇게 많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미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차 부장을 쳐다봤습니다. 부장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못 들었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고객님 앞에서. 미연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7년간 성실히 일해온 자신이 이런 모욕을 받아야 한다니요. 하지만 두 아이와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이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미연 씨는 차가운 사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말이에요.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연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 순간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 복도 너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은
바로 미연 씨의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였습니다. 70살의 김순자 여사는 며느리가 일하는 회사에 볼 일이 있어 방문했다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평생 조용하고 온화하게 살아온 순자 여사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순자 여사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아 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죠. 잠깐만요.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어요. 70살의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당당하고 확신에 찬 음성이었습니다. 차민석 부장은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를 보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시죠? 여긴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관계자 맞습니다. 저건 내 며느리거든요. 순자 여사가 미연 씨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미연 씨는 무릎을 꿇은 채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당황스럽고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든든함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왜 여기에? 일어서거라, 미연아. 무릎 꿇을 이유가 없다. 순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차 부장은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할머니, 이건 회사 업무입니다. 직원이 실수를 했으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실수요? 뭔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순자 여사가 차근차근 상황을 파악해 보니 미연 씨의 잘못은 거의 없었어요. 고객이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준 것이고 미연 씨는 오히려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재확인을 요청한 것뿐이었죠. 그런 사소한 일로 사람을 무릎 꿇게 하다니요.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런 짓을 하는 겁니까? 순자 여사의 질문에 차 부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70살 할머니 하나쯤이야 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권리요? 전 이 회사의 영업본부장입니다. 직원 관리는 제 권한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사회고 실력 없으면 도태되는 거예요. 실력이요? 우리 며느리가 7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걸 모르시나 봐요? 7년? 그게 뭐가 대단한가요? 요즘 같은 세상에 대체 가능한 인력이 얼마나 많은데요. 차 부장의 말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차가운 현실주의가 담겨 있었어요. 순자 여사는 이런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미연 씨는 시어머니 곁에서 눈물을 닦으며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일이 더 커지면 정말로 해고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세요. 하지만 순자 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지켜온 어머니로서 이 순간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숨죽여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차 부장의 갑질에 시달려왔던 그들이었지만 감히 나서서 말릴 엄두는 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순자 여사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차 부장은 점점 짜증이 났어요. 70살 할머니 하나 때문에 자신의 체면이 구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머니,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경비를 부르기 전에 나가세요. 경비요? 좋아요. 불러보세요. 순자 여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죠.
그리고 조용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종합통장이었어요. 겉표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차 부장이 비웃듯 물었어요. 통장이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순자 여사가 직원에게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통장을 받아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기계에서 나온 소리와 함께 화면에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직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게 맞나요?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잔액이 믿기 어려웠거든요. 15억 원이었습니다. 출력지에는 VVIP 고객이라는 표시와 함께 엄청난 액수의 잔액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 회사에서도 손에 꼽는 최고 등급 고객이었던 겁니다. 차 부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지금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상대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 이분 우리 회사 최고 등급 VVIP 고객이십니다. 직원의 말에 사무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순자 여사는 차 부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실력이 없나요? 누가 도태되어야 하나요? 차 부장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VVIP 고객을 이런 식으로 대했다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고객의 가족을 모독했다니요. 고객님, 제가 죄송합니다. 차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기 시작했지만 순자 여사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사과요? 내 며느리가 무릎 꿇고 사과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과라니요?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차 부장의 갑질에 시달렸던 직원들이 속으로 통쾌해하고 있었거든요. 순자 여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돈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차 부장은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VVIP 고객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습니다. 잘못 생각했다고요? 당신이 우리 며느리에게 한 그대로 해보세요. 순자 여사의 말에 차 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설마 정말로 무릎을 꿇으라는 건가요? 미연 씨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겸손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괜찮다, 미연아. 이제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야.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어요. 며느리를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의 다른 직원들도 이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어요. 평소 무서워했던 차 부장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결국 차 부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어요.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차 부장을 보며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차 부장이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동안 차 부장의 갑질에 시달려왔던 직원들에게는 통쾌한 순간이었거든요. 순자 여사는 차 부장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어요? 내 며느리가 느꼈을 굴욕과 아픔을 말이에요. 미연 씨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굴욕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나서주는 시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랐어요.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니.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거야. 순자 여사의 말에 미연 씨는 더욱 감격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런 순간을 겪으니 진짜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회사의 대표이사 박철수 사장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달려온 거였죠. 무슨 일입니까? 박 사장이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VVIP 고객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와 직원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 말이죠. 박 사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회사 최고 등급 고객을 이런 식으로 대했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자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사과드리겠습니다. 박 사장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리고 즉시 차 부장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차 부장, 당장 사직서 쓰시오. 이런 식으로 직원과 고객을 대하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습니다. 차 부장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러야 했거든요. 순자 여사는 박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앞으로는 직원들을 인간답게 대해주세요. 아무리 업무상 실수가 있어도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연 씨에게는 특별 승진을 제안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 사장의 제안에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미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장님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물론이지, 미연아. 이제 당당하게 일하면 돼. 순자 여사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그 순간 미연 씨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감이었어요. 그날 저녁 출장에서 돌아온 현우 씨는 아내와 어머니로부터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현우 씨는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겸손하신 어머니가 그런 당당함을 보이셨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미연이가 고생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 가족이니까. 순자 여사의 간단한 대답에 현우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자주 집을 비우는 동안 아내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더 신경 써야 했는데. 괜찮아요, 여보. 이제 저도 당당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연 씨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힘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의 일을 통해 자신에 대한 확신을 얻었거든요. 할머니 짱,
그때 방에서 나온 큰아들 준호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어머니로부터 오늘 있었던 일을 들었던 거죠. 할머니가 엄마를 지켜주셨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를 지켜줘야지. 순자 여사가 손자를 안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직 어린 준호에게도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순자 여사는 혼자서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잘했지요? 당신이 평생 모아두신 돈으로 우리 가족을 지켰어요. 사진 속의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마치 아내의 용기 있는 행동을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순자 여사도 오늘 같은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평생 조용하게 살아온 자신이 그런 당당함을 보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평생 가족을 지켜온 어머니로서의 본능이었을까요? 며칠 후 미연 씨의 회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영업본부장으로 부임한 김선영 부장은 완전히 다른 관리 스타일을 보여줬습니다. 직원 여러분, 저희는 모두 한 팀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 부장의 첫 인사말에 직원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이전의 차 부장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거든요. 미연 씨도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감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승진도 하고 무엇보다 동료들과 상사들의 인정을 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연 씨, 정말 대단하세요. 시어머니 분이 그렇게 멋있으신 분이었다니. 동료 직원이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이제 미연 씨는 회사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이었죠. 하지만 미연 씨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어요.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다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회의 시간에 미연 씨가 당당하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김 부장도 미연 씨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좋은 지적이네요. 역시 경험이 많으신 분답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을 때마다 미연 씨는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날의 용기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편 순자 여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일 이후로 가족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둘째 아들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친구들에게 할머니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셨다면서요? 그럼 가족은 서로 지켜줘야 하는 거야. 순자 여사는 손자를 안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여사는 며느리 미연 씨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어머님,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어머님이 아니었다면. 무슨 소리야? 우리는 가족이잖니. 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어요. 결혼 초기에는 서먹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짜 모녀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미연아, 앞으로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 무슨 일이든 말해. 네, 어머님. 이제는 당당하게 살겠어요. 미연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얻었거든요. 몇 주 후 미연 씨는 회사에서 우수 직원상을 받았어요. 성실한 업무 태도와 탁월한 고객 서비스로 인정받은 거였죠. 시상식에는 온 가족이 참석했어요. 순자 여사도 정장을 차려입고 며느리를 응원하러 왔습니다. 정미연 대리님 축하드립니다. 박철수 사장이 직접 상을 전달하며 축하했어요. 그리고 순자 여사에게도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저희 회사가 더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여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며느리는 물론이고 회사 전체에도 좋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시상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현우 씨가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내가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었다니.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래.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순자 여사는 여전히 겸손했지만 가족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미연 씨도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도 항상 가족을 위해 고생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팀이니까. 준호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가족의 화목함이 식탁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순자 여사는 다시 한번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 가족이 정말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밖으로는 달빛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미연 씨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였죠. 무엇보다 직원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리더십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미연 팀장님, 상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배 직원이 어려운 고객 건으로 조언을 구했어요. 미연 씨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누군가의 가족이니까 다른 사람의 가족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면 돼요. 미연 씨의 말에 후배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따뜻한 리더십 때문에 팀 분위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한편 순자 여사는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어요. 그날의 일이 소문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순자 언니, 우리 며느리도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웃 할머니가 상담을 요청했어요. 순자 여사는 차근차근 조언해 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 하는 거예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끼리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평범해서 뭐 어떤가요? 사람은 모두 소중한 존재예요.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죠. 순자 여사의 말에 이웃 할머니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며느리 문제를 해결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순자 여사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어느 날 지역 주민센터에서 순자 여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르신, 가족 상담 봉사활동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어르신 같은 분이 계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순자 여사는 잠시 고민했어요. 자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제가 뭘 안다고. 어르신께서는 실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가장 값진 자격이에요. 주민센터 직원의 말에 순자 여사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었죠.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상의했어요. 어머님이 상담 봉사를 하신다고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미연 씨가 적극 찬성했어요. 시어머니의 지혜와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 완전 멋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상담사가 되시는 거예요? 준호도 신이 나서 응원했어요. 현우 씨도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시고 싶으신 일이라면 저희도 응원할게요. 이렇게 해서 순자 여사는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주민센터에 나가서 가족 상담 봉사를 시작한 거죠. 첫날 순자 여사는 떨렸어요. 과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첫 상담자를 만나는 순간 그런 걱정은 사라졌어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젊은 직장인이었는데 순자 여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따뜻하게 조언해 줄 수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상담을 마친 젊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어요. 할머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당당하게 맞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을 보며 순자 여사는 확신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일이 의미 있다는 걸 말이죠. 몇 달이 지나면서 순자 여사의 상담은 입소문이 났어요.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을 정도였죠. 순자 할머니만 만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할머니가 해주신 조언대로 했더니 정말 상황이 좋아졌어요. 이런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순자 여사는 뿌듯했어요. 70평생을 살아오며 축적한 지혜와 경험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특별한 상담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 중년 남성 관리자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할머님, 저는 회사에서 부장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고민이 많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직원들을 너무 엄하게 대해왔다가 반발을 산 상황이었어요. 순자 여사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에요. 각자 가정이 있고 고민이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죠. 리더라는 건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역할이에요. 그런데 성과도 중요하고 성과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직원들이 행복해야 좋은 성과도 나올 수 있어요. 순자 여사의 말에 그 관리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찾아와서는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님 조언대로 직원들에게 먼저 사과하고 앞으로는 인간적으로 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순자 여사는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젊음이나 돈이 아니라 지혜와 경험이라는 걸 말이죠. 1년 후
순자 여사는 지역에서 올해의 봉사상을 받았어요. 시상식에는 온 가족이 참석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1년간 200명이 넘는 분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며 많은 가정의 화목에 기여하셨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상을 전달하며 치하했어요. 순자 여사는 겸손하게 상을 받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니까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미연 씨는 눈물을 닦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어머니였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순자 여사는 가족들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서로를 믿고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네,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미연 씨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순자 여사는 다시 한번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우리가 잘 살았나 봐요. 가족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당신도 기뻐하시겠죠?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 여사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행복은 바로 이런 순간에 있다는 걸 말이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던 그날의 일이 결국 더 많은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가족의 사랑과 용기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답니다. 오늘 가슴속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